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참교육 드라마에 등장했던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고 전격 제안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드라마 속 판타지가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며 귀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과연 드라마처럼 악성 민원인을 단칼에 처단하고 교실을 구하는 무소불위의 부서가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교권보호국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왜 이런 극단적인 조직까지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 슬픈 역사적 배경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드라마와 똑같은 형태의 교권보호국이 대한민국 교육청에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문제 학생이나 악성 학부모를 직접 강제로 조사하고 즉각적인 격리나 사법적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해결사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지방행정기관인 교육청에는 독자적인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권한은 오직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임의로 이런 부서를 만들면 즉시 위헌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한 현행 교육법상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격리하는 조치 역시 반드시 독립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므로 특정 부서가 독단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굳이 토론대회에 올리자고 했을까요? 그 진짜 의도는 드라마 속 권력을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적인 한계를 우회해서 행정적으로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우회로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회로는 교육청 내에 전담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임기제 공무원을 대거 배치한 강력한 법률 대응 전문국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이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을 교육청이라는 거대 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기관 고발 형태로 대신 싸워주는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심각한 사태가 터졌을 때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원스톱 기동 대응팀을 국 하부에 설치하는 안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악성 민원인에게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동안 교육청 전문가들이 즉각 개입해 상황을 통제하고 민원인을 격리하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우회로를 찾는다 하더라도 막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학부모 단체와 인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깃발을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권보호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부서가 생기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도 전에 평범한 내 아이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정당한 이해 제기조차 교권 침해로 몰려 학생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가고 대학 입시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이어야지 날마다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취조를 하는 삭막한 법정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학생을 강제로 격리하고 처벌하는 부서를 만들 돈이 있다면 차라리 심리치료사와 특수교사를 늘려 아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대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와 업무 폭탄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네라며 분통을 터뜨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지금의 심각성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역사적 불신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학교를 흔들고 있는 40대와 50대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서슬퍼런 권위주의 교육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그 시절 교실에는 정말 훌륭한 스승님도 계셨지만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상식 이하의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던 함량 미달의 교사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며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으로 어린 가슴에 피멍을 들이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선생님이 내 자식을 때려도 학교에 찾아가 우리의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맞고 자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의 학부모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나는 내 아이를 절대 학교의 부당한 권력에 기죽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불신이 동력이 되어 과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정당했던 방어 기제가 시대가 변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결합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내 자식만 오냐오냐 하는 기형적인 과잉보호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교사들에게 당했던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교사라는 집단 자체를 일단 색안경을 끼고 불신하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거나 훈육하려 하면 그것을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당했던 부당한 공격으로 착각하고 감정이입을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학생이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시계추가 반대편 극단으로 가버려 학부모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교사가 죽어나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과거 부조리했던 교육의 업보와 치유되지 못한 사회적 상처가 아무런 죄가 없는 지금의 젊은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불신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고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방파제를 완벽하게 쳐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플랫폼과 학교장 중심의 통합 민원 대응팀을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게나 던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에게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엄벌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 밖으로 분리하되 그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와 대안 교육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적 장치보다 더욱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가정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부모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돈과 물질만 쥐어주고 정작 중요한 인간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타인에 대한 존중, 절제, 그리고 감정 조절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만 벌어다 주고 자녀가 해달라는 물질적인 요구만 다 들어주면서 정작 올바른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진정한 감정적 교류와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비로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학교는 보육원이나 서비스 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감정 노동자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뼈저리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빌런들을 시원하게 처단하는 판타지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파격적인 토론 제안을 시작으로 선생님에게는 든든한 방패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보듬음을 주는 발전적인 제도가 반드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선이 교실에 다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